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역범위입니다. 교재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업무지역범위. 요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칙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부칙이 우리 법이 보면 총칙, 총체적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칙, 보충적 규칙이라 해서 보칙이 있고, 부수적 규칙인 부칙이 있어요. 부칙개공이 소위 복덕방 옛날 하던 분과 관련된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16년 동안 안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빨리 넘어가면, 어쨌든 자격증 따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자격증 없는 소위 부칙개공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만약에 서울에 부칙개공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중개사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무소를 경기도로 옮기면 또 경기도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부칙개공.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해도 제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법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문화된 조문이죠. 부칙개공도 정모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모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모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겸업입니다. 겸업.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어떤 업무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 자격증 없는 분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법을 좀 알아야 되죠. 권리분석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 자, 암기 프린터 24번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만 가능하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은 가능한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돈 내는 거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 암기 프린트 받으셨어요? 있네, 거기 있네. 그 24번에 있고요.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는 31페이지. 31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돈 내는 거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아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뭐 이마트 이런 거 한 달에 2번인가 쉬어야 되잖아요, 조례로. 그런 것처럼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이렇게 돈 내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 가서 영어 배우려면 영문과 나온 사람이 빨리 배우겠어요? 한국말도 미국말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빨리 배워요? 누가 더 빨리 배워요? 갓난아기가 빨리 배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이제 다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이게 공부를 하니까 힘들어요.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더. 그래서 합격률은 여자분들이 더 높아요.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던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가장 합격률이 낮은 분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가장 낮아요. 현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충 알잖아, 현업을. 그럼 강사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우리 사무소에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하고 실무하고는, 현실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법대로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순수해야 합격할 확률은 높다고요. 그냥 강사가 시키는 대로 책 보라고 하면 책 보고 그냥 제 입만 보고 있으면 돼. 제가 말하면 입을 보면 되고 칠판에 적으면 칠판을 쳐다보면 되고 같이 호흡을 해야 피곤하지 않고 편안해요. 저는 칠판에 계속 보고 있는데 책 어디 있는지 찾고 있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못 찾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페이지를 다 옆에 적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3번.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는 보니까 그 LBA 법률중개사 간판 다는 대가를 1년에 99만 원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계약서라든지 확인설명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대행업이라는 거는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해주고 MGM, R 이런 걸 받는 걸 말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파트 분양대행하면 보통 뭐 300, 500 이 정도 받아요. 분양대행하면 한 건에. 근데 분양업을 하면 50% 남는데요. 그러면 분양하는 회사, 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100%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 돼가지고 분양이 100%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50%만 분양되고 50% 미분양되는 게 나아요?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50% 미분양이 가장 적절하대요. 100% 분양 다 돼가지고 청약 경쟁률 100대 1 나오면 잘려요. 그 임원, 분양가 산정한 임원은. 왜냐면 50%만 분양돼도 이미 원가는 다 회수했다고요. 나머지 50%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분양된 게. 지금 금단 신도시에 뭐 4억대에 분양해서 84제곱미터 경쟁률이 107대 1이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엊그제 했는데. 근데 서울도 분양가 12억 넘고 이런 데는 미분양 났어요. 재건축 단지 이런 데가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이런 데 운정신도시라든지 뭐 이게 동탄신도시 이런 데 300대 1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가격이 싸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어쨌든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데 분양업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된다고요. 돈 되는 거는.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하는 건 500만 원 이 정도 받아가지고는 큰 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만 되고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거는 되는데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법인은. 미국에 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삿짐 센터 도배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자기 손님들한테는 싸게 해주고 이러면 손님 다 몰려가겠죠. 개인은 해도 됩니다. 개인은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하는 분 있어요. 천안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 저는 이해는 안 되던데 이삿짐 센터도 50% 남는데요. 그분은. 근데 실제 모든 재화는 3331의 법칙이 있어요. 33 원가 30%, 인건비 30%, 그 다음에 순이익 30%, 10%는 세금 이 정도래요. 그럼 소유상은 반 남는 것 같지만은 그 뭐 이삿짐 사다리차 이런 거 감가상각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50% 남는다고 자꾸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이 남는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인건비만 해도 꽤 비싼데 그렇게 남을까 싶은 생각은 들던데 어쨌든 50% 남는데 근데 이삿짐 센터 소개하면 중개업소에서 제가 해보니까 2만원부터 한 5만원 이 정도밖에 안 줘요. 많이 줘봐야. 중개업소에 가보면 원탁 테이블이 보통 있어요. 거의 대부분 중개업소에 가보면 그 원탁 테이블에 보면 이삿짐 센터 명함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중개업소 원탁 테이블 있죠 보통? 안 가보셨어요? 그 이삿짐 센터 소개하면 소개는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고요. 용역이라는 건 노무를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그래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되지만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는데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안 되고요. 법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의. 그리고 이렇게 겸업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 MGM 300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받아도 됩니다. 제가 아파트는 아까 300, 500이라고 했는데 빌라 같은 거 이런 거는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줘요. MGM. 전원주택 이런 거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전원주택 같은 거는 중개하기가, 분양 대행하기가. 전원주택 이런 거는 한 10억짜리 해주면 2천만원 준다더라고. 지금 이천이라든지 광주, 양평 이런데 한 10억짜리 전원주택 해주면 2천만원 줘요. MGM. 혹시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밥 나눠 먹게 1000만원씩. 밥 나눠 먹으면 사고 안 나요.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현업에 가더라도 혼자
독식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대행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인입니다. 직원.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자, 고용인은 직원인데 직원은 두 가지가 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28? 예.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못한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을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분은 계약서 같은 거 못 쓴다고요?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은 보조원도 가능합니다. 서무니까 장부 정리하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보조원도. 자, 보조원이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전부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걸 반대로 바꿔서 많이 냅니다. 고용신고는 고용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해고신고는 미리 해야 된다. X라고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중개업소에 근무해보니까 사장한테 불만이 있으면 월급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요. 그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요. 좀 있다 보니까 옆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사장님은 막 그래서 욕하더라고. 그 젊은 직원 월급 100만 원 줬어요. 블로그 작업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직원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제가 반반 나눠 먹으면 사고 안 난다 했잖아요. 한 400만 원만 월급 줬으면 절대 그만 안 두겠죠. 사장님이 90% 이상 먹도록 돼 있다고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직원이 잘하면 그냥 그만둬 버린다고. 못하면 잘리고. 그래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갑자기 말 안 하고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해고신고는 미리 못한다고요? 해고라는 말은 없지만 고용관계 종료가 일종의 해고잖아요. 사장한테 물어보면 내가 잘랐다. 직원한테 물어보면 더러워서 내가 그만뒀다.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해고라는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고 부릅니다.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이 암기 프린트에 제가 숫자는 다 정리해놨습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숫자 제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숫자 제한 없는데 보조원의 경우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된다. 사장 혼자 있으면 보조원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요. 소공이 1명 더 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중개업소는 여기에 저촉될 일이 없고요. 기획부동산, 뭐 떴다방 이런 거 전세 사기단들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내세워 사기쳤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반 중개업소는 뭐 여기에 저촉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은 직원하고 사장이 부진적 연대 채무다. 사장도 책임이 있다.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 입혔으면. 그리고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징역벌금 받으면 사장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장은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징역 가는 일은 없죠. 만약에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장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징역 간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 못하겠죠. 그냥 혼자 근무하는 게 낫죠. 그래서 사장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인해서. 벌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으로 취직하기 전에 자격증 따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보조원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법상 의무라고 했는데 계약서, 확인설명서 만약에 작성을 했으면 중개업무를 했다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인장 등록 의무도 있습니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자기 회사 사무소 책임자는 될 수 있지만 남의 회사 책임자는 될 수 없겠죠? 남의 회사 책임자 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그거는 상도에 어긋나니까 안 됩니다. 자, 이게 2023년 개정된 내용인데요. 보조원 채용 상한제를 위반하면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손님한테 나는 보조원입니다. 이걸 말해야 되고요. 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그 말 안 한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단 사장님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장님은 가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도장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미리 등록해,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 암기 프린터 39번에 보면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7mm, 30mm인데 시험에 10mm, 40mm X로 출제됐습니다. 숫자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죠? 변경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휴폐업은 몇 번에 있습니까? 휴폐업은 39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휴폐업이 있습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3월 이하, 3개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초과 반대가 이하죠. 이하, 미만이 아니고.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개월 휴업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가태료 받지 않는다. 맞죠? 3개월 초과입니다. 휴업하려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아까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군대 가는 경우, 학교, 취약,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옛날에 동거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게 이해가 안 됐잖아,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아기만 있으면 결혼 안 해도, 혼인신고 안 해도 혜택을, 집 같은 거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이제 아기만 있으면. 왜냐면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요. 전 형제간이 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못 놓게 산하제한 했었어요. 우리는 베이비 부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낳는데 요즘은 2명도 거의 안 낳잖아요. 그래서 임신 출산의 경우에도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원래 6개월 이하만 가능한데 휴업을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 X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가로 안에 있는 건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처음에 휴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재개,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재개신고하면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폐업신고도 하면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이것도 방문신고만 가능해요.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휴업, 폐업은. 재개, 변경은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중개사무소 휴업, 폐업하면서 사업자 등록, 중개사무소 휴폐업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가서 하고요. 사업자 등록 폐업은 세무서에 가야 되잖아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 보면 각 시군구에 보면 세무서 출장소 같은 게 나와 있죠. 민원인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럼 세무서 안 가고 그냥 등록관청에서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폐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들 공무원들끼리 이메일로 주고받는다고, 전자문서로.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개설 등록이 개업 절차입니다. 이 개설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 이게 첫 시간에 한 것 중에서는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등록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상법상 회사여야 되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4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이게 개설 등록 기준인데,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지나야 된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결격사유가 자기 취소 사유? 아니에요. 결격사유라는 거는 암기 프린터 31번 31번에 보면 그게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록의 결격사유면 개업 못하는 사유예요. 법조문에는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예요. 즉 취직하거나 개업 못하는 결격사유예요. 자격증은 딸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해당돼도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데
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출소하고 3년 미경과자 등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 한 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6, 7, 8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업 제한, 암기 프린터 24번에 6가지만 경업할 수 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안 된다 했습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도배 이사업체 소개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인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보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인장 등록, 계약서에 찍는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은. 개인은 꼭 개인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됩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휴업 신고는 3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 휴업은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임신, 출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취약 등의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다음 주에 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8문제, 다음 주도 8문제입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시험에 출제되는데 중개계약은 의뢰인들끼리 맺는 계약이다. X죠. 의뢰인들끼리 맺는 것은 거래계약이에요. 거래계약이라고 하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는 일반 중개계약 구두로 말로 합니다. 저도 중개업소에 자꾸 가기 민망해서 그냥 간판 사진 찍어가지고 마포,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저기 마레프 저기 가니까 중개업소가 50개 있더라고. 50개.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보니까 50개 있는 거 그냥 사진만 다 찍어 와가지고 집에서 전화로 내놨어요. 전화로. 누가 팔아달라 해서. 다니기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걸려요. 그지? 50군데 중개업소 다니면 가면 또 바로 못 나오잖아요. 또 사장님 뭐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 중개계약을 하는데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걸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한다고요. 여러 군데 내놓는 게 일반 중개는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먼저 거래계약 승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 받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고 전속은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걸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속을 해놓고는 또 다른 데 가서 만약에 내놨다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으로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도 전속계약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컴퓨터 보고 뭐 아파트 뭐 있네요, 매물 있네요 이런 거 말하는 거 그 정보망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회원업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비회원은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개업공개사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중요하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 의무 여기서 2문제 시험에 나오고요. 금지행위는 최대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2문제. 그러면 5, 6, 7, 8, 9, 10 내일 다음 주 하는 거는 거의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7주 동안 강의합니다. 그러면 한 주에 6문제 하면 6, 7, 42, 6문제 정도인데 첫 주가 3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개보수 사실 계산하는 것도 한 문제 나오는데요. 현업에 가면 계산할 줄 몰라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계산돼 나옵니다. 사실은. 자, 오늘 내드린 문제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